느낌의 세계는 노력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외롭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수비에다가 한 60을 둬야 돼요. 공격에다가 40을 둬야 돼요. 50대 50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자연계에서 외롭지 않게 사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바다에 물고기들이 알을 낳으면 수만 개를 낳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부화가 돼서 바다에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때로 몰려다니잖아. 때로 몰려다녀요. 물고기들이. 왜 때로 몰려다닐까요? 함께 있으면 안전하냐. 이 때라는 게 물고기 때. 함께 수비하는 거죠, 수비. 함께. 여기는 안전하고 외로움을 막는 거죠. 안전하고 외로움을 막는 거죠. 안전하고 외로움 함께 이제 받아낸 거죠. 그러니까 동물 세계에서는 이렇게 태어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도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막 6.25 후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은 뭐 보통 5명, 뭐 8명, 9명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 부모는 거의 7에서 8, 뭐 5, 6, 7 이 정도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많았죠. 형제자매들 많아서 이 수비가 자동화된 거죠. 왜냐하면 형제들하고 함께 살고 함께 늙어가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 때는 베이비붐 시대는 사실 외로움이란 말은 별로 없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를 못하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외롭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통계치를 보니까 한 살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특히 여자와 남자 성비가 여자 대 남자의 성비가 여자가 줄어들고 남자가 많이 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살부터 59살까지 여자가 적어요. 특히 24세부터 29세 구간에서는 약 25만 명이 여자가 적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외로운 거죠. 그런데 21세에서 24세 구간도 한 15만 명이 적고요. 또 이 30세에서 뭐 39세 구간 15만 명이 적어요. 여자가 적다니까 여자가 적어요. 특히 여자가 적다는 것은 남자들은 치명적이죠. 외롭다는 거죠. 치명적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 통계 숫자에서도 여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남자가 외로워요. 물론 남자 여자 외로움도 중요해요. 그렇죠. 남자 대 여자의 남자는 여자가 없으면 외롭잖아요. 외롭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노력, 외롭지 않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그건 전략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외로움이 생로병사에서 그냥 당연히 있을 줄 알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하나의 우리가 그 뭔가의 노력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적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게 그 결과치로 나타낸 게 뭐 이혼율 최고, 자살률 최고잖아요. 이거는 외로움과 관계된 거거든요. 외롭지 않으면 죽지 않거든요. 외롭지 않으면 위험해요. 이 외로움. 이 외로움인데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노력을 안 했어요. 뭐 외로움 전략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 세계, 외로움, 이 외로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돈은 있는데 너무 외롭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노력을 해야 되냐? 어떻게 노력해야 되죠? 자, 외롭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외롭지 않게 살려면 그 욕심, 본능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자, 욕심은 많이 가지려고 해요. 본능은 소유하려고 해요. 남에게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오직 돈 벌기에 써요. 그리고 본능을 많이 가져야하니까 자기 갖고 있는 나누지 않아. 이 욕심 돈 벌게 쓴다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돈을 버는데 필요한 곳에 일종의 쓰는 거죠. 지출이죠. 그리고 뭐 누군가 나누지도 않죠. 조금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쓰는 순위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순위가 뭐죠? 돈 쓰는 첫 번째 순위. 외롭지 않지 이야기인데 돈을 지출하는 순위는 1번 돈 벌어 지출하는 게 뭐죠? 집을 사기 위해서 저축한 집. 2번 교육, 자녀 교육. 3번 먹고 사는 거. 4번 직장 동료와 그 전략적 교제. 5번 취미, 여행. 이런 거죠. 여기 또 있네.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뭐죠? 2-1 자동차.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항상 부족하죠. 항상 부족해. 그래서 이 외로움을 털 수 있는 관계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 관계에 돈을 지출하지 않죠. 지출하잖아요. 근데 이 관계란 말이 뭘까요?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 그거잖아요. 가족 관계라는 게 있어요. 가족 관계.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 이 관계에 대한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럼 가족 관계에 돈을 안 쓴다는 말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가 매력적이지 않단 말이죠.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절대 없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돈이 부족해요. 어디 돈이라는 게 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는 늘 돈을 빼가려고 그래요. 가족의 돈은 훔쳐가려고 한다고.
뭐 상속도 있고 부모가 주잖아요. 쉽게. 그런 걸 쉬운 돈을 가족으로부터 해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라는 사람이 가족들한테 신뢰를 잃어요. 신뢰를 잃어. 가족도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데 다른 형제 자매도 이 사람이 그냥 쉽게 돈을 갖다 쓰고 하다 보면 이 형제 자매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가면서 쭉 한 축의 가족의 어떤 형제 자매 관계가 소홀해져요. 그리고 소홀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나는 형제 자매를 적으로 봐요. 결국 형제 자매가 나의 그 외로움을 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 자매 우리가 동물들 그 바다의 그 물고기들은 평생 동안 이렇게 형제 자매끼리 떼지어 사는데 우리 인간은 이런 관계로 나는 그 형제들과 형제들과 적이 되어 살아. 형제 자매가 적이 돼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나는 불만이 많아. 돈 다 갖다 써놓고. 네,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돈이 아까 자식 키우고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쓰고 여행도 다니고 뭣도 하지만 항상 그 관계인 형제 자매에게 밥 한 끼 사지도 못해요. 그러면 외로운 거예요. 일단 외롭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동기간에 신뢰를 쌓아야 돼요. 동기간 신뢰를 쌓아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고요. 아까 말했죠. 이제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자, 지금까지 다 공격이잖아요. 아까 돈을 자기 교육, 집, 차,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취미, 여행, 이 모든 것은 공격적인 거든. 공격. 재미죠. 그리고 뭐죠, 이렇게. 그렇지만 외로움이라는 수비를 하지 않는 거죠. 꽝이 주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이 공격적인 재미만 누리지 외로움을 수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그 나름대로 그 젊을 때는 그런 거 모르지만 61살 퇴직 후에 바로 나타나요. 혼자 살아요, 혼자. 인생은 100세 시대가 있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60까지 뭐 살지만 나머지 40살은 혼자 산다니까, 혼자. 이게 뭐예요? 외로움이지.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죠. 혼자 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외로움을 수비를 할까? 외로움 수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외로움 수비 이야기 해볼게요. 자, 나라는 사람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 나가 있어요. 나가 외롭지 않게 나는 좋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편타당한 거죠. 좋은 직장도 있어야죠. 직장. 좋은 가정도 있어야죠. 좋은 인성, 좋은 직장, 좋은 가정. 그래서 이 세상은 나라는 사람은 자, 우리가 이 좋은 직장은 뭐죠? 공부해야 되죠. 좋은 인성은 뭐랄까요? 책도 많이 읽고 독서라든지 어찌됐든 좋은 친구라든지 이러면서 어떤 좋은 인성을 쌓아야 되죠.
그다음 좋은 가정은 뭐예요? 뭐 일단 패밀리니까 부모, 자식 그리고 나의 결혼해서 있는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돼야죠. 나라는. 이게 나라는 것은 우리는 욕심과 욕심과 뭐죠? 그런 걸로만 채우려고 했죠. 자기 욕심 채우려서. 그러니까 뭐죠? 다른 사람이 좋은 것, 다른 사람의 좋은 것, 그리고 좋은 사람, 뭐 이런 것을 원하기만 하지 자기는 되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건데 결국은 자 외로움의 숲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라 인생 전반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 외롭지 않게 해서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나는 좋은 인성이죠. 좋은 인성.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나를 혼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뭐 좋은 직장, 뭐 이렇게 합시다. 직장, 가정, 아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좋은 인성이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야지 나에게 이렇게. 그러면 뭐죠? 나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리학. 뭐죠? 잘 모르겠다. 유교의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를 성인 군자 만드는 거예요. 성인 군자. 그러니까 내가 성인 군자가 되면 나는 외롭지 않아. 외롭지 않아.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왜? 자기들이 나와 함께 있어야 재밌거든. 내가 성인 군자면 다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니까 재미있는 나를 찾아와. 이게 하나 숲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나하고 이제 같이 있는 아내 혹은 남편, 나 이렇게 되죠. 내가 여자면 아내고 내가 남자면 아내고 내가 남자면 여자죠. 남편이죠. 자, 이 나와 남편, 아내 사이가 좋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나를 벗어나서는 나와 남편, 나와 아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 부부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뻔한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없이 뻔한 거예요. 인생이라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부 사이는 좋아야만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 좋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나라는 시간을 아내하고 남편에게 써야 돼요. 자, 내가 여자면 남편에게 요리 잘해주면 되고,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마사지라든지 뭐 돈 같은 거 돈을 투명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내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아야죠. 또 남편 입장에서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죠. 물론 이제 둘 다 사랑이지만 남편은 아내로부터 지지를 받아야죠. 지지.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죠. 지지, 존경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상한 어떤 사회 흐름 속에서 모두가 지금 왜 외로워지냐면 남편에 대한 여자들이 대부분이 남녀 평등이라는 사상에서 대표 손수격 이야기 하는 거죠. 왜 어리석은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남편을 데려놓고 남편을 깔보면서 어느 순간에 틀어져 가지고 남편을 한 번도 존경하지를 않아요. 존경하지. 자, 내가 애롭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을 존경해 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외로움 이야기잖아요.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믿어주는 거 지지해 줘야죠.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해 줘야 돼. 사랑해 줘, 아껴 줘야 돼. 아껴 줘야 돼. 그리고 돈에 투명하게 해야 돼. 돈을 투명하게. 그리고 뭐죠? 마사지도 해 줘야 돼. 마사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인제 부부간에 인제 그 부부간에 인제 사이가 좋아지죠.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넓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자매, 형제 자매, 동기간 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것 같아요. 쭉쭉쭉 쓰고 인제 우리가 사실상은 돈이 있을 때 돈이 남아 도는 게 아니니까 돈의 우선순위에서 돈의 우선순위에서 이 형제 자매들하고 노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밥도 사고 초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여행도 가고 뭔가 형제 자매에게 희생 뭐 봉사 뭐 이것 괜찮 뭐 이상한 소리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동기간의 문제는 이 동기간은 각자가 경제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또 각자의 삶이 잘 살았든 간에 또 뭐 여러 부부 간의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러면 나는 여기서 형제 자매하고 나는 일단은 내가 해 줘야 되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야죠. 나는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야 돼요. 좀 못 사는 형제 자매에게는 도와서 잘 살 수도 해 줘야 되고 여행을 갈 때 형제 자매 여행 갈 때 좀 어려운 형제 자매에게는 여행비를 좀 보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내 평생 동반자고 아내가 나의 평생 동반자고 그렇게 살면 아내하고 기쁘고 동기가 기쁘면 아내와 동기는 같이 늙어가거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물론 누구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누군가 나중에 보겠지만 뭐 이거 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묘하게도 그 아까 외로움 때문에 이혼율이 최고, 이혼율 최고, 자살률 최고 다 외로움 때문이잖아요. 최고잖아. 이건 아니죠. 우리가 살 때. 자, 우리 이런 트랩에 걸려들면 안 되죠. 외로워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또 재밌어요. 이렇게 돼서 친구죠, 친구. 제가 지금 61살인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적으로 쭉 살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어떤 보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명의 친구라도 죽을 때까지 사귀면 잘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럼 외롭지 않겠죠. 친구인데 이 층. 사실 우리는 우선순위의 친구는 나 1, 아내 2, 형제자매 3, 친구가 4예요. 근데 우리는 묘하게 그러더라고요. 이거 다 작게 버리고 친구하고 있어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바다에 그 고기들이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마침 형제 자매 떼지어 다니면 놀아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인생이 엉망진창이면 그 순간 다 꽝이에요. 이거 다 망가지고 친구도 없어요. 그러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인성적으로 좋아야 되고 뭔가 두리뭉실하면서 살아줘야 되고
나의 그 예산 집행을 우선순위가 형제 자매에 두야만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결국은 친구라는 것도 사실 똑같거든요. 친구가 어떻게 이런 각도도 있겠죠. 이 친구도 이렇게 이런 서클에서 이 바깥이잖아요. 이 바깥에 가장 바깥이잖아요. 이 바깥의 친구잖아요. 친구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해요. 친구에게도 제가 61살 보니까 예산이 딱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 안에 형제 자매까지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근데 이제 동기들에게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제 그 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관계를 관리하지 않았어요.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로움 처해져요. 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비용 중에서 관계,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관계의 예산이 개인 예산이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동기도 와이프도 아내도 나도 모두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너무 리테인스 집이라든지 자동차든지 이런 부동산에 쓰면 안 되겠어. 이 부동산에 다 써놓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 아내 동생 그 다음에 친구에게 돈을 쓸 수 없다고 하면 어리석거든요. 정리해 볼게요. 뻔한 이야기지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나의 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하지 말고, 자 20평대 아파트가 있으면 살만하잖아요. 왜 30평대 아파트 살라고 할까? 왜 40평대 아파트 살라고 할까요? 만약에 내가 40평대 아파트 사기 위해서 단 한 번도 동기들에게 밥 한 끼 못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대부분의 그 지금 외롭게 산 사람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요, 집을 사거나 뭘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 늙어갈 때 외로워요. 아파. 그래 빨리 아프더라고. 함께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좀 덜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족에 살다 보면 가족의 동기에 친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동기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떨어진 사람은 외롭고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 와이프, 동기 간 이쪽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우선적이에요.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자, 내 가족 동기가 하다 보면 자식들도 덤으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늘 북적북적대고 재밌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정말 그 한 사람 두 사람 친구를 정성스레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좋은 인성을 만들어야 돼요. 친구들이라는 사람도 변수가 심하잖아요.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그 친구가 혹시 자기가 잘못됐을 때 그 아주 가벼운 돈인 친구의 어떤 경제권을 친구 나를 혜택을 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친구를 관리하면서 친구도 잘 되게 만들어 주면서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가끔 이야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밥도 사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요. 친구를 만날 때 항상 주인으로 만나세요. 친구를 만날 때 항상 주인으로 만나요. 호스트로. 어차피 친구는 나에게 그 게스트니까 항상 내가 밥을 사세요. 친구를 만날 때 내가 밥을 산다. 밥 산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밥을 잘 사고 나면 내가 친구에게 대접을 했다라는 기분 좋은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아요. 절대로 얻어먹지 마세요. 이게 나이가 들어 친구랑 살 때도 꼭 친구에게 밥을 사세요. 꼭 친구에게 밥을 사라. 이게 외롭지 않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돈을 벌어서.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써야 돼요? 계속 집 사고 뭐 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끼리 또 싸우게 하는 게 집 희망할까요? 100% 싸우더라고요. 재산이 있는 데는
부모가 돌아갈 때 자식끼리 싸우더라고. 재산이 없으면 그 재산이 없으니까 동등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도 어느 정도 먹고 내가 안정감 유지할 정도 되고 그런 가운데 그 돈을 좀 쓸 수 있게끔 내 전략을 짜서 외롭지 않게 늘 친구를 만나면 내가 밥을 사고 동기들을 만나면 내가 대접을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경제적으로 할 때 이 외로움이라는 변수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가지고 모으고 하는 것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커버하고 외로움 관리하는 거잖아. 외로움 관리, 매니지먼트. 외로움을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외로움 관리 비용을 반드시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삶이 100살까지 산다면 100세 인생 동안 재밌게 살 수 있죠. 외롭지 않고. 나의 건강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외롭게 살게 되면 그것은 삶이 고통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61살인데 그런 걸 느꼈어요. 퇴직하고 나서 바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경계점이 퇴직 전과 퇴직 후 차이는요. 현직에 있을 때는 나를 찾아와요. 내가 현직에 있는 일로 인해서. 그래서 마치 내가 친구 마음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다가 그게 뚝 떨어지면 아무도 없죠. 그게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그 외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 매우 마이너스적인 요소더라고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수비를 잘 해야 돼요. 공격도 해야 되지만 수비를 해요. 이 수비는 일상 살아갈 때 외로움의 수비예요. 그래서 너무 그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빚지면서 재산 확보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 누구에게 동기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밥 한 끼 못 사요. 여러분 지금 이 혹시 강의 듣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밥 한 끼 샀나고. 열 형제 자매 밥 한 끼 사시고 혹시나 그 가장 큰 오빠라 하면 동생들에게 베풀어 한번 보세요. 그 기쁨이 큽니다. 저도 최근에 그저께인가 이제 여동생들이 토요일 날 논다 하기에 좀 정말 돈이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동생들한테 현주가 없어서 했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여동생들이 고맙다고 사진도 보내고 전화 그 메시지가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비록 같이 다 시집가서 떨어져 살지만 그 나는 여동생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그 여동생 도네이션을 해서 내가 즐거운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건 즐거움이 커지면 외로움이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외롭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